가격정상 명시 의무 나와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올해 신설된 내용들이 많아요. 자, 봐보세요. 자, 양가로 1번 표시 광고 시 의무, 개공 의무. 책을 보세요. 개공이 의뢰받는 중개대에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사무소 개공에 관한 사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다. 그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자,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밑줄 보세요.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 동그라미 2번. 이거 외우세요.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 명시할 사항 등이 있어요. 이거 이제 단독 문제로도 나오고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돼요. 자, 사무소 명칭 있어요? 명칭, 그리고 소재지하고 뭐가 있어요? 연락처가 있어요. 소재지하고 연락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개공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이 세 가지 외우세요. 자, 광고할 때 이걸 반드시 명시해서 하라. 명칭, 소재지하고 연락처, 그다음에 성명, 이 세 가지. 됐어요? 예, 이걸 반드시, 그러니까 허위 광고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허위 광고하지 말라. 자, 이거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즘은 뭘 이용해서 광고를 해요? 인터넷. 자, 표시 광고는 거기다 조금 더 들어가요. 개공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때는 종류별 대통령이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사항을 명시해라. 자, 여기서 면적이라 할 때 뭐가 더 들어가요? 가격, 이런 것이 더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광고 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명시해서 광고하라. 명시해서 광고를 하라. 자, 그러면 그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3번 묶으세요. 자, 개공이 이거 위반하면 어떤 죄지? 개공이 그 동그라미 1번, 2번 명시사항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으세요. 동그라미 1, 2, 3번 묶어갖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양을 개공이 아닌 자, 개공 후 표시 광고 금지 의무가 나와 있는데, 자, 동그라미 개공이 아닌 자 동그라미.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아닌 자 속에 소공 보존도 들어가요. 아닌 자 속에 소공 보존도 들어가요. 자, 이거 일반인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 위반하면 어떤 죄지? 1년하고 1천.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하고 1천이라 그랬어요. 11. 옆에다가 징역벌금 적고. 그 다음에 2번. 개공은 중개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자, 부당한 표시광고 밑줄 보세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기억.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자, 그렇죠. 있도 없는 걸 올려놨다니까. 그죠?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 그렇죠? 또 니은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과장되게. 막 금액을 올려서 올린달지 내려서 올린달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뭐하거나 해치거나 의뢰인의 폐지를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표시 광고 이런 거 있는데, 자, 동그라미 2번 부당한 표시 광고 개공이 위반하면 어떤 죄지? 그렇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으세요.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은 걸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몇만 원 이하 과태료? 거기다 적으세요. 뒤에 나와 있는데 거기다 적어요. 뒷페이지 나와 있어. 근데 거기다 적으세요. 거기다 적어놓은 공부하기 편해요.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3번 읽어보시고, 양가로 3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자, 국장 동그라미 쓰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가 물건의 표시광고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자, 모니터링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표시 광고상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자는 국장.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장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가로로 묶으세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음 이에 따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돼요. 500만 원의 과태료. 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묶고 500만 원의 과태료 적었어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됩니다. 개공에 부과된 게 아니에요.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2번도 그러고 3번도 그러고 500만 원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가로를 묶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동그라미, 추가 정보 게재 동그라미. 자, 확인, 추가 정보 게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된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 위반해도 500만 원이요. 이건 둘 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개공이 아니에요. 500만 원의 과태료. 그래서 이제 자, 이 내용들. 그리고 4번. 자, 근데 국장이 모니터링 아까 한다 그랬죠? 근데 바빠 죽겠는데 국장이 직접 하겠어요? 위탁 가능하겠어요?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위탁해서 하고 그다음에 위탁 기간에 예산도 지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19페이지가 올해 신설된 내용들이거든. 다 일부 빼고 대부분 신설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표시 광고도 시험 자주 나오는데 어차피 똑같은 문제를 못 내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어차피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출제자가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매년 똑같은 문제를 못 내니까 변형해서 내든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그걸 넣어서 내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페이지를 관심 있게 봐주셔야 돼. 벌칙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받을 거 이제 DP에 넘어갔어요. 방금 적었던 제재는 양가로 4번 다 넣어놨어요. 근데 아까 앞에다 제재 거기다 적어놨죠. 예, 그러니까 됐고. 자, 3절로 넘어갑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시 양도 대여 금지 자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중 등록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이중 등록은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남양주시 아주 좋았어요. 아주 호흡이 아직도 안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등록을 하고 또 등록을 하면 무슨 등록? 이중 등록. 자, 이건 뭐예요? 남양주시하고 구리시. 그래, 구리시로 할게요. 자, 여기는 남양주시에다가 등록을 하고 구리에다가 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등록? 이중 등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등록? 그러면 이건 뭐고 이건 뭐겠어요? 자,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사무소 아니고. 종별, 개공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게 중개인이라고 가정해봐요. 중개인도 개공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공부해갖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가정을 해봐. 그럼 자격증 나온 기념으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또 등록을 했어.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별 바꾸면서 가면 관계없죠? 이 등록증 반납하니까. 폐업하고 가면 관계없겠죠? 근데 그대로 중개인 영업하면서 또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자격증 취득한 기념으로. 이것도 이중 등록이 돼. 자, 문장으로 풀면은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에서 이중 등록, 등록관청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이중 등록, 종별을 달리한 이중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제 이거 내용은 두 번 등록하지 말란 소리죠. 제재만 하면 돼. 제재만. 어떤 제재? 절취 또는 필치.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요. 등록 취소.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징역벌금 들어가요. 그러면 앞에 거 취소됩니까? 뒤에 거 취소됩니까? 둘 다 취소됩니까? 둘 다 전부 취소되는 거예요. 하나만 취소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중등록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 필치 11만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중 소속 금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중 소속. 자, 금지. 자, 이거 뭐냐면 칠판 봐보세요. A 계공하고 B 계공이 있는데 A가 B 밑에 소공으로 취업을 했어요. 자, A 계공이 B 밑에 소공으로 취업을 했다고. 그럼 이거 이중 소속이 됩니까? 계공이 다른 계공 소공이 되는 걸 말한다. 이중 소속 되죠? 어떤 제재? 똑같아요. 저 2등 공모하고. 계공은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필치.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자, 여기는 또 벌칙이 또 여기까지 또 비슷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중 소속이 돼요. A 계공하고 B 계공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 전혀 모르는 관계. 모르는 관계. 전혀 몰라. 일면식도 없어. 근데 A가 C라는 소공이 고용을 썼어요. 근데 C가 또 여기 또 취업을 했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양쪽이 근무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것도 이중 소속이 됩니까? 어떤 제재? 소공이 잠깐 양쪽이 근무하면 자격 정지 들어갑니다. 자격적인 최대가 6개월이거든요. 일 못하게 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들어가요. 소공도 이중 소속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보조원이 양쪽이 근무하고 있어요. 중개 보조원. 똑같아요? 자, 보조원이 이것도 이중 소속 맞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행정 처분 등록 취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원은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만 들어갑니다. 거기 여러분 요약집에 제재가 다 나와 있어요. 저기 나와 있죠? 계공은 필치 11, 소공은 자격정지 11, 보조원은 그냥 11 나와 있어요. 양쪽에 근무하지 말라는 게 이중 소속 개념이니까. 그러면 3번하고 4번 묶으세요. 등록증 양도되어 하라 하지 말라. 필치 11, 반드시 등록 취소 1년하고 1천. 그러면 4번은 빌리지도 말라. 이것은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럼 1년하고 1천.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래서 또 이 파트는 또 여기 나름대로 제재가 딱 비슷비슷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등록, 효력, 소멸해서 실효 들어갑니다. 실효란 거 효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등록을 했다가 다시 효력 없애버려요. 그래서 실효 한번 볼게요. 실효 사유는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자주 잊어먹잖아요. 효력이 없어진 사유가 개인 계공이 뭐 했을 때? 사망을 했습니다. 자, 법인 계공이 뭐 했을 때? 해산을 했을 때 효력이 없어져요. 개인 계공인 사망, 법인 계공이 해산하면 효력이 없어지죠? 효력이 있어져 없어져? 없어져 있어져? 없어지죠? 근데 이건 취소 사유도 돼요. 등록 실효 사유, 효력이 없어진 사유도 되지만 필요적 취소 사유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사망할 때 효력이 없어지만 별도로 취소하게끔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별도로 공부해야 되고. 그럼 이 지문에서 주의할 거 있어요. 이거 뭘 주의해야 되냐면 개인 계공은 사망하면 효력이 없어지는데 법인은 해산이 돼야 돼. 해산. 그럼 대표자 사망은 효력이 없어져요? 있어요? 있어요. 이거 주의해 줘야 돼요. 법인의 대표자 사망. 대표자 사망은 실효사유가 아니에요. 실효사유가 아니란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법인은 뭐가 돼야 돼? 해산이 돼야 돼. 근데 이제 왜 이거 까딱 잘못하면 틀리냐면 이걸 애워놨기 때문에. 이걸 위에 사망을 애워놨기 때문에 이거 까딱 잘못하면 틀려. 이건 실효사유 아니에요. 법인은 해산이 돼야지 효력이 없어지지. 대표자 사망은 실효사유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자 사망하면. 그러니까 교체해서 어떻게 해요? 등록증 재교부 사유. 등록증 재교부 사유입니다. 새로 선출해갖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것만 좀 주의해 주면 돼요. 대표자 사망은 실효사유가 아니고 법인은 해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등록증 재교부 사유란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신고하면 효력이 없어져? 본인이 안 하겠다고 폐업 신고 들어갔잖아요. 폐업 신고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세 번째가 등록이 뭐가 됐을 때? 취소가 됐을 때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등록 실효 사유가 몇 가지? 세 가지구나. 한 달 뒤에 실효 사유가 뭐냐? 그럼 또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아니 진짜 찾으지 뭐. 진짜요. 실효 사유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적은 내용이라도 반복해서 읽어야지. 그리고 전범위를 알아야 돼. 우리가 뭐 특히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점수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무등록. 무등록이란 뜻이 뭐예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이거 무등록 중개업이란 말을 써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유형이 거기 책에 나와 있는데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하는 사람. 결국은 이거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원래 개공이었는데 효력이 없어진 다음에 뭘 했어요? 업무를 했어요. 그럼 이거 등록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죠? 이것도 무등록. 효력 원래는 개공이 있잖아요. 효력 없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할 때는 의뢰가 안 들어오다가 딱 폐업하고 나니까 막 의뢰가 100억짜리가 들어와. 또 하다 걸리면 무등록. 그죠? 예, 그죠? 이제 그만하려고 보니까 막 의뢰가 들어오고. 이게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아까 등록 무한 단계에서 신청만 하고 등록 처분하기 전에 해도 무등록이라고 해서 안 해서. 그래서 오른쪽 유형 나와있죠. 1번. 그 다음에 기억이죠. 니은 디귿 리을 묶어서요. 이거 이제 실효된 이후에 업무를 한 거. 그 다음에 미음 신청 단계에서 한다. 무등록 나와있죠. 오른쪽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와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이 사람이 A라는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A가 상대방 찾아서 거래계약을 성사시켜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뒤에 효력, 등록, 법적 성질을 공부했죠. 기억나요? 효력 요건이라 그랬어요. 적법 요건. 적법 요건이죠.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등록을 해야지 법에 적합한데 등록을 안 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다 해서 이 계약이 무효다, 유효다. 유효. 효력 요건을 보면 무효가 되겠죠? 유효입니다. 대신 우리 법에 위반해서 안 해서 징역 벌금 들어가. 몇 년하고 몇 년? 징역 벌금 들어가고. 그러면 이 무등록업자가 고생해서 계약 성사 시켜줬죠? 그러면 둘이 중개보수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보수 청구권을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것하고 구별해서 또 하나 공부할 것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중개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번 해줬어요. 그 대신 내가 시간도 뺏기고 중개해 줄 테니까 중개보수 200만 원 달라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럼 이 약정은 유효, 무효? 이건 유효요. 그러면 차이가 뭐요? 이거는 업으로 한 사람, 업이란 것은 계속 한 사람, 직업으로 한 사람이고, 여러분 같으면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 한 거지. 이건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돈 안 주면 법상 가능해요, 청구가. 그러면 이것도 판례, 이것도 판례예요. 둘 다 판례예요, 판례. 이것도 판례, 이것도 판례. 그러니까 업으로 한 사람과 보수 약정은 무효고, 한 번 한 사람하고 보수 약정은 유효.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거기 책에는 없지만 이건 책이 없잖아요. 밑에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거기 33 나와 있고 유효 동그라미 보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래서 무등록업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대신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무등록업자가 문제가 나오면 어렵거든요. 문제가 나오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셔야 돼요. 무등록 관련 문제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등록 후 무슨 사유가 나와 있어요? 결격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등록 후 결격 사유. 등록 후 무슨 사유? 등록 후 무슨 사유? 등록 후 무슨 사유? 등록 후 무슨 사유? 결격 사유가 우리 과목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시험에도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건 문제가 쉽게 나오면 쉬운데 어렵게 나오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런데 등록 결격 사유 또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적용된다? 이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네. 개공에게만 이 내용이 적용된다. 개공 등에게 적용된다. 등 속에는 누가 들어가? 소공보조원. 소공보조원 다 들어가죠? 개공 등입니다. 이게 소공이나 보조원도 결격사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요. 자, 그러면 효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방금 우리가 등록은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가능하다? 법인.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결격사유가 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자, 두 번째. 정상적으로 개공으로 근무하다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등록이 반드시 뭐가 돼? 취소가 돼 버립니다. 필치. 뭔치? 필치. 그다음에 세 번째.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으로 결격 사유 있는 자는 근무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취업해서도 안 되고 고용에 써서도 안 되고 그럼 근무하다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해고시켜야 돼. 그럼 결국은 결격사 있는 자는 중개부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 이제 이거 효과. 자, 그러면 자, 내용을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내용은 이제 수없이 했는데 또 계속 해봐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제한 능력자. 두 번째가 뭐예요? 파산자. 세 번째가 수형자라는 뜻이 뭐예요? 형벌. 징역벌금 선고받은 자. 형벌을 선고받은 자. 수형자. 자, 네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있어 없어요? 다섯 번째 사원, 임원 중에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하고 또 피한정 후견이 있고 피성년 후견이 있어요. 자,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 19세부터 성인. 미만은 19가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중개 못하게 막았죠? 개공도 안 되고 소공 보존도 안 되죠? 시험 볼 수 있죠? 자격증 나와요. 학교 가면. 근데 이제 이 시험 봐서 자격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왜 취득한 거예요? 미성년자가. 중개업 하기 위해서 취득한 거잖아요. 근데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중개업 할까 그러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공부도 했겠다. 그죠? 그래서 부모 동의를 얻어보자. 민법에서 동의 얻으면 혼자 계약하잖아요. 가능해요? 안 되고 또 연구해 결혼해보자. 결혼하면 왜? 성인으로 보잖아요. 민법에서. 그죠? 그러니까 해 못해? 중개부 못해. 계약 같은 건 혼자 살 수 있지만 중개부 못해. 그러니까 결국 미성년자는 결혼해도 안 되고 부모 동의를 얻어도 된다 안 된다? 벗어나는 시기는 나이를 먹는 수밖에 없죠. 19세 이상이 돼야지 벗어난다. 이건 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개념. 개념 한번 써봐. 피한정 후견인 개념. 이게 우리가 2차는 논문에다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면. 안 써. 자, 우리. 아, 조금 부족, 많이 부족. 아, 그러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 사유로 똑같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 사유로 여기서는 사무처리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부족. 부족한 자를 피한정 후견인 된 건 아니죠 아직. 그 다음에 여기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기하려. 자, 이게 조금 적게 가고 많이 가고 그 차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개시심판을 받아야 돼. 개시심판. 자, 여기는 한정후견 개시심판, 여기는 성년후견 개시심판이 떨어져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이렇더라도 개시심판이 안 떨어지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개시심판이 떨어져요. 무슨 심판? 법원. 그러면 벗어나는 시기는? 자, 정상적으로 돌아와 갖고 법원에서 종료 심판을 내려야 돼. 무슨 심판을 내려야 돼? 종료 심판을 내려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격이다? 개시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사유다. 그럼 이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결격 사유라고 했어요. 그럼 중개업을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자격증 없는 사람은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합격하면. 그죠?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인 같은데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단정을 하네 안 나온다고.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무아지경 상태에서 막 찍어버리면 다 맞아버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합격하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여러분 요약집에는 저 제목만 넣어놨죠? 이걸 적어놓으면 돼요. 한정후견, 성년후견은 개시심판부터 언제까지? 종료심판까지가 결격이다. 이 정도만 적어놓으세요. 개시심판부터 종료심판까지가 결격사유다. 이 정도만 적어놓으면 돼요. 개시심판부터 언제까지? 이건 다 법원에서 내려진 거예요. 저건 요건이고 앞에 있는 내용들은 요건이고 개시심판이 떨어져야 돼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다 적었어요? 좋아. 찍어. 빨리 찍어. 그렇죠. 다 했어요? 예,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파산자. 자, 파산자 공부하러 가는데 파산자라는 것은 뭐 빚을 많이 졌다 해서 파산자가 곧바로 된 건 아니죠? 그러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가 떨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벗어나는 시기는 복권을 신청을 해서 복권 결정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파산 선고 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 그럼 이것도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예외적으로 법에 의해서 복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법정 복권 또는 당연 복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당연히 복권된 것으로 본다. 그럼 법에 의해서 복권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면책 결정이 있는 경우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있거든요. 그럼 파산 선고 후 몇 년 경과? 10년. 파산 선고 후 몇 년 경과? 10년이 경과되면 당연히 복권된 것으로 봐버려요. 이해됐어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제한능자와 파산자는 이제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결격사에서 주로 공부할 게 뭐가 나와요? 수영자하고 이 입법 위반. 여기에 이제 공부할 게 많아요. 이런 거. 이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됐죠? 자, 그러면 수영자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일단 수영자는 법 조문 숙지해야 돼, 안 해야 돼? 법 조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법 조문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읽어. 뭐라고 나오세요? 그 조문을 항상 읽어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수영자 그러면 근거 이상은 뭘 받고?
실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이 뭐가 되거나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 집행이 뭐가 되노 면제 집행이 면제된 후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 경과 X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석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근고 이상의 실형이 뭐가 있을까? 근고 이상, 근고. 우리나라 형벌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예요? 사형.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이? 무기유기 안 나누면 징역. 그 다음에 근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사형징역 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당하면 벗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징역 근고라고 해석을 해 주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징역하고 근고. 자, 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차이가 뭐예요? 징역하고 근고 차이? 교도소 가는 건 똑같아요. 기간도 똑같고. 이건 역이잖아요.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켜. 근고는 일을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근데 신청해서 할 수는 있어요. 자기가. 일 안 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신청해서 할 수는 있어요. 혹시 교도소에서 일한 거 봤어요? 밖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교도소 밖에 나와서 하게 돼요. 봤죠? 어디서 봤어요? 의정부. 지나가는데. 저도 의정부에서 봤어요. 여러분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봤거든요. 의정부 그 위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나오면 그 교도소 밖으로 나와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그래요. 교도 재수들이. 그럼 교도관들이 이제 총 들고 지키고 있어. 밖에 나올 때. 아니 진짜 총 밀고 들고 지키고 있어요. 밖에 나올 때는 그래요. 이게 교도소 내에서도 일을 하지만 간혹가다 밖에 나와서 일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총 들고 지키더라고. 그죠? 밖에 나왔을 때는. 그죠? 도망가면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근고 이상의 실형, 강제로 노역을 시킨다, 징역, 시키지 않는다, 근거. 자,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됐다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만기 석방 제도하고 가석방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만기 석방된 경우하고 가석방된 경우가 있어요. 만기 석방된 거하고 가석방이 있는데 만기 석방된 날로부터 몇 년? 종료된 날부터 몇 년? 그러니까 3년이잖아요. 근데 가석방이란 말은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내보내준다 안 내보낸다? 내보낸다. 그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가석방돼서 나올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무기 같은 건 종료 시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서 종료된다 3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몇 년? 10년을 종료로 봐버려요. 언제부터 계산해요? 가석방 된 날로부터. 가석방 된 날로 10년을 종료로 보고 그러면 종료된 날로부터 우리 법에서 또 몇 년? 3년. 자,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A라는 사람이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무기징역형을 받으면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석방 돼서 나올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 조건이 있지. 최소한 20년 이상 복역을 해야 돼. 최소한. 그럼 이제 한 20년 복역을 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22년 복역을 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에서 이제 내보내줬어요. 가석방은 나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그러면 이제 종료 시점이 없으니까 이때부터 계산해서 몇 년? 10년. 10년을 종료로 봐요. 그러면 종료된 날로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교도소 나올 때부터는 몇 년? 13년이 결격이고 선고시부터 계산해버리면? 계산해봐요. 35년이 되지.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일 못하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중개업하기 쉽다 어렵다? 교도소 나오더라도 13년은 기다려야 돼요. 됐죠? 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되죠? 그렇죠? 중개업 하려면 중개업을 하고 싶다면 끝까지 기다려봐. 자, 그렇죠. 그러면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나올 수 있죠? 무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건 언제 종료로 봐? 남은 형기 또는 자녀 형기가 뭐가 됐을 때 경과가 되면은 종료로 보고 그때부터 또 몇 년? 3년. 자, 그럼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요.
자, A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럼 5년 복역을 해야 되죠? 복역해야 돼, 안 해야 돼?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가석방 시켜줬어요. 4년 지나니까 가석방. 그럼 교도소 나왔다는 소리죠? 그러면 남은 형기 몇 년? 1년. 이걸 이제 종료로 보죠. 종료된 날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나오더라도 몇 년? 4년 종결 못한다. 이 뜻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종료 시점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종료 시점부터 3년이니까. 종료 시점.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해요. 무기는 10년 플러스 3년, 여기는 자녀형기 플러스 3년이야. 공부하는 방법.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죠? 자, 그러면 책 밑줄 볼게요. 여기까지 밑줄 볼게요. 거기 기억 근거 이상 실현 선고는 징역 근거형을 의미한다. 밑줄 보시고. 자, 종료는 만기 석방은 형기가 만료돼 석방된 경우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근데 3년이 뒤에가 나와 있는데 거기다 적으세요. 석방 플러스 3년 이렇게 적으세요. 석방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종결 못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가석방은 무기형은 10년 밑에다가 플러스 3년. 10년 플러스 3년. 여기는 자녀형기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플러스 3년. 그렇게 공부하면 편해요. 뒤에 3년이라고 써놨는데 거기다가 그냥 3년 붙여놓고 공부하는 게 편하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무기는 10년 플러스 3년, 여기는 자녀형기 플러스 3년. 이게 결격 사유다.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된 거 한번 봐볼게요. 이제 면제 사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건 더 쉬운 거예요. 면제 사유만 알면. 집행이 면제됐다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집행이 면제됐다는 것은 자, 재판이 확정된 후에 뭐가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는데 범죄가 되게 바뀌었어요? 안 되게 바뀌었어요? 안 되게. 구성하지 않다. 그럼 면제해줘 버려요. 또 재판이 확정된 후에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은 뭐가 완성됐을 때?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면제해줘 버려요. 일정 기간 도망다니면 면제해준다고. 시효 기간이 있어요, 형법에가. 우리는 그건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완성이 되면 면제 다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사면? 특별사면 많이 들어보셨죠? 대통령이 누구누구 사면한다 그러면 면제돼 버려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다 무슨 사유다? 면제 사유. 그럼 면제된 날로부터 무조건 몇 년? 3년. 그럼 가석방하고 차이는 뭐요? 가석방은 자녀형기 플러스 3년이잖아요. 근데 이건 자녀형기 계산한다 안 한다? 무조건 면제 받은 시점부터 3년만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 몰라도 관계없어요. 이 세 가지는 면제 사유고 무조건 면제 받은 날부터 몇 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근데 특별사면하고 또 비슷한 일반 사면이라고 있어 없어요? 일반 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범죄인을 지정해서 하는 거고 일반 사면 범죄죠. 뭐 도로교통법 위반자 또는 폭행죄 이런 사람을 일괄적으로 사면한 걸 일반 사면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럼 이건 3년 기다려요. 즉시 벗어나요. 즉시.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는 곧바로 있어요. 즉시 벗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면제 사유 세 가지 옆에다가 플러스 3년이라고 적으세요.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뒤에 3년이 나오는데 거기다 적어놓으면 돼요. 이건 면제 받은 시점부터 무조건 몇 년? 3년. 3년 못한다. 근데 일반 사면은 곧바로.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면제 사유 공부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세요. 수용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읽으세요. 동그라미 2번 읽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근거 이상의 형은 뭘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자, 그럼 근거 이상이란 건 위에서 했죠? 그럼 집행유예 뜻이 뭐예요?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을 보류시킨다. 교도소 보낸 걸 보류시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집행유예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편해요.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로. 자, 갑이 무슨 죄를 범했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징역 선고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막 1년 선고 받았다 가정을 해봐요. 근데 선고와 동시에 집행유예를 같이 내려요 법관이. 그러면 교도소 보내 안 보내? 원래 교도소 가서 1년 살아야 되잖아요. 교도소 안 보내요. 집행유예를 같이 내려버리면 대신 유예 기간을 정해주는 거지. 이 유예 기간을 정해서 1년에서 5년 법관 이 범위 내에서 재량해.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 선고했다 가정해봐. 보통 이렇게 선고하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선고하잖아요. 그러면 교도소 갔어 안 갔어? 안 갔어요. 보류시키는 거예요. 보류. 이 기간 동안 다른 범죄에 안 저지르면 돼요. 무사히 끝나면 선고 효력이 이때 없어지고 여기서 범죄 저질러 버리면 이거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보류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범죄 또 가중해서 처벌받아요. 이건데 자 봐보세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하고 몇 년간 중개 못하냐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이 개념 몰라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중개사 시험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알아야 돼. 얘가 중요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왼쪽 도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받았어요? 4년. 그럼 결격사유 몇 년이냐? 우리는 이거 말하면 돼요. 결격사유 기간이 몇 년이냐? 이게 왜 징역 집행유예 4년 안 적었네요. 집행유예 4년 받으면 결격사유 기간은 몇 년이냐? 우리는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 그랬죠? 자, 몇 년? 왜?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유예 기간이 몇 년? 그래서 4년간만 중개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교도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이 기간 동안만 중개 못한다 말이에요. 그럼 앞에 뒤에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 유예 기간 동안만. 이게 끝나면 바로 중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약간 응용할게요. 이게 어느 법 위반이요? 공인중개사법 아까 이중등록 이중수소 1년하고 1차 그러잖아요. 그거 위반했을 때 말하고. 그럼 남을 폭행을 해서 형법이죠? 폭행죄는 형법이잖아요. 폭행을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받았어요. 결격사유 몇 년? 자, 남을 폭행을 해서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 법이 아닌가? 아, 형법이니까? 여기는 똑같이 4년? 네, 똑같이 4년이란데? 그럼 둘 중 하나겠죠? 여기 왜? 아, 이번에는 통일됐네. 아, 계속 다르듯이 우리 똑같이? 아, 이쪽 분단은 또 똑같이 4년이고 이쪽 분단은 아니다. 그러면 저쪽 분단에서 결론 내려줘야 돼. 몇 년입니까? 똑같이 4년이래. 봐, 저기서 결론 내려주잖아요. 4년이요. 왜? 자, 이건 똑같이 4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징역 또는 근고 떨어지면 이법 타법 구별한다 안 한다? 똑같아요. 징역 근고가 떨어지면 근고 이상 그러니까 이 두 조항은 이법 타법 구별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요. 폭행죄로 만기 석방되더라도 3년. 똑같아요. 징역 근고를 이법 중개사법이든 다른 법이든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이해됐어요? 그럼 그 예문을 체크해 보세요. 예문 뭐라고 나왔냐면 그 동그라미 2번 예문 있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 몇 줄? 이거 중개사법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그거 신경 써봐요. 중개사법 아니잖아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았어. 그럼 결격사유 몇 년? 봐, 이것도 3년이잖아요. 중개사법 아니더라도 똑같이 3년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여기가 징역 근고란 말이 떨어지면 우리 중개사법이든 타법이든 구별한다 안 한다? 똑같이 배운 대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게 중요해요. 나중에 거기 살짝 흔들어 버리면 또 맨날 틀리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도 별표 딱 쳐놓고 생각을 해봐. 무심코 읽지 말고 그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무심코 읽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자, 자꾸 생각을 해봐야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선고유예. 이 선고유예 들어보셨어요?
집행유예보다도 더 가벼운 범죄. 선고유예란 건 뭐예요? 선고 자체를 보류시켜요. 더 가벼운 범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죄를 범했잖아요. 남은 물건을 훔쳤어. 절도잖아, 절도. 근데 초법인데다가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뭐 우유 하나 훔쳤다 가자 그래봐. 절도는 절도잖아요. 근데 초법인데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훔쳤다 그러면 참 이거 애매모호하죠. 그것도 징역 안 낼 수는 없고 규정을 해놔. 딱 6개월 규정해놓고 선고를 안 해. 보류시켜놔. 2년 끝나면 없어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보다 훨씬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선고유예가 내려지는데 이것은 무조건 결격사유가 아니야.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든 근고형에 대한 선고유예든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든 벌금도 선고유예가 있거든요. 무조건 결격사유도 아니다. 그 주의사항 나와 있잖아요. 선고유예 동안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무조건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무조건 선고유예라는 단어가 떨어지면 무조건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집행유예는 될 수 있어도 선고유예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어느 법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300만 원 이상의 뭘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이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요 300만 원 이상 벌금 중요 3년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꼽아라 그러면 공인? 그렇지. 이거 벌금은 오로지 중개사법이야. 그럼 남을 폭행을 해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벌금만큼은 오로지 중개사법. 근데 징역 근거는 이법 타법 구별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하고 또 하나 여기서 2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러면 300만 원 이상 과태료는 아니에요.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에요. 300만 원 이상 과태료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이 과태료는 결격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몇 년간 결격이라고 했어요? 3년. 3년간 중개 못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예를 들면 아까 이중등록 이중소속해갖고 300만 원 벌금 받으면 3년간 중개 못한다고.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런 경우. 자, 그래서 일단 수형자란 것은 징역 벌금 이게 수형자 형벌이 징역도 형벌 근고도 형벌 벌금도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수형자란 말을 써요. 자, 형벌을 선고받은 자 결격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안 됐어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형자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은 이 법 조문 먼저 숙지하시고 해석할 줄 알면 돼요. 이 조문을 숙지하는 게 급선무예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 조문 그대로 내. 그러면 얼마나 쉬워. 그렇죠? 근데 어렵게 나오면 막 응용해서 막 문제를 내. 그럼 까다롭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조금 하고 조금 어떻게 한다? 쉬었다 들어갈게요. 쉬었다가